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접속사 while, 접속사 after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좀 여기 설명을 보기 전에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접속사라는 애가 있으면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애죠. 자, 무엇을 접속시켜주느냐? 앞에하고 뒤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또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러한 의미 덩어리 두 개를 연결시켜줘요. 자, 이러한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절이라고 부르죠. 절이라고 부릅니다.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속사는 이렇게 절과 절, 즉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준다. 자, 여기 잠깐 예문을 보시면, 여기 잠깐 와보세요. 자, while이 가운데 있고 앞에 주어 동사 보이죠? 뒤에도 주어 동사 보이죠? 그죠? 이렇게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애다 라고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뭘 아셔야 되냐? 이렇게 접속사가 이끌게 되는, 이렇게 되는 만들어지는 이 네모칸은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냐에 따라서 명사 혹은 형용사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얘를 구분해서 써보면 어떤 접속사는 명사라는 품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고, 어떤 접속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고, 어떤 접속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시잖아요. 명사라는 애는 뭘 해야 돼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네모칸이 만약에 문장의 주어이거나, 이 네모칸이 만약에 문장의 목적어이거나, 이 네모칸이 문장의 보호인 경우에는 여기에 명사절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형용사절의 접속사. 자, 얘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라고 해서 배우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앞에 있다고 해서 앞선자를 쓴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니까 걔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의 역할을 하겠죠. 자, 부사절은 부사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인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동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부사절의 접속사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의미가 시간에 해당하는 접속사들, 그 다음 그 의미가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에 해당하는 애들,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접속사들, 그 다음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양보에 해당하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해당하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해 라고 결과를 나타내주는 결과의 접속사들. 자, 이게 6번이죠. 그 다음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면에 는 앞뒤 상황이 대조되는, 그러니까 이 대조는 양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8가지의 의미군으로 나눠서 시간의 접속사에 뭐뭐뭐가 있고, 이후의 접속사에 뭐뭐뭐가 있고, 조건의 접속사에 뭐뭐뭐가 있고, 이렇게 쭉 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접속사 while과 밑에 있는 접속사 after는 지금 말한 이 접속사 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while과
after는 일단 크게 나눴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바로 부사절의 접속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를 의미군으로 나누면 이렇게 8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시간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while과 after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을 통해서 얘가 부사절의 접속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they arrived 했어요. 그 다음 이 접속사 while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였다. 즉 네모칸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자, 네모칸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만들어진 while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커다란 네모칸인 이 절은 전체 문장에서 뭐의 역할을 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 그들이죠.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while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앞에 있는 도착을 하긴 했는데 언제 도착했는지 그 시간을 가르쳐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언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We are having dinner.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하고 있는 동안에 도착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while과 그 다음 밑에서 배우게 되는 after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 그 중에서 의미는 시간에 해당하는 접속사이다. 라는 큰 틀을 알고 이 옆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속사 while. 다시 말하지만 얘는 부사절의 접속사. 그 중에서 뭘 나타낸다?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근데 이 while은 시간의 의미일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어떤 뜻도 갖고 있냐? 반면에 라는 대조적인 의미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애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얘가 동안인지 반면인지를 해석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내용에 따라서 동안애로 읽을지 반면애로 읽을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자, I watched TV. 자, 볼게요. 나는 TV를 봤어요 하고 이미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while이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보긴 봤는데 언제 봤는지 그 시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수식어, 즉 동사 수식의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가 언제냐? I was eating dinner. 내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TV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품사는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둘 다 부사입니다. 둘 다 부사. 근데 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while을 부사절의 접속사, while을 부사절의 접속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반면에라는 의미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는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라고 또 역시 여기에다가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즉 완벽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그러면 얘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는 반면에, 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해.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동사를 꾸며준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문장 전체를 꾸며주던 동사를 꾸며주던 걔의 품사는 부사인 거죠. 부사인 거죠. 그래서 얘도 부사절입니다. 다만 의미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while은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반면에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의 접속사이다. 자, 그 다음 during과 while을 비교하는 얘가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그 다음 얘는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법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를 한다는 건 걔는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제가 문법 수업 시간에 세모 표시를 한다는 건 걔는 접속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게 한글로 해석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during, while 둘 다 공통의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죠.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죠?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라는 차이점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학생들 많겠지만 전치사 다음에는 절대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 없죠. 그냥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나 아니면 동명사 같은 애만 올 수 있지, 여기에 절대 주어 동사에 이렇게 절로 생긴 덩어리가 오면 안 되죠. 반면에 접속사는, 자, 옆에 개론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반드시 어떠한 의미 덩어리가 와야 돼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어고 하나가 동사인 이렇게 절에 해당하는 모양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뒤에는 the vacation 이라는 그냥 명사가 와 있어요. 반면에 while 뒤에는 I lived in New York 이라는, 나는 뉴욕에 살았다라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이라는 덩어리가 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여기다가 듀어링을 쓸지 while을 쓸지 뒤를 보고서 여기다 듀어링인지 while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문제를 맞춰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교재에 없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자, 얘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한다고 했고요. 자,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듀어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 for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전치사예요. 둘 다 전치사라는 건 이 모양이 온다라는 거죠. 둘 다 이 모양이 와요.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during 다음에 오는 명사는 그냥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명사가 오면 돼요. 방금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the vacation, 휴가 기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자, 근데 for 뒤에도 기간 표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의 지속 시간을 표현합니다. 지속 시간이 표현돼요. 그래서 보통은 숫자로 표시가 돼요. 숫자로 표현이 되죠.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For a day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이 어가 숫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듀어링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낮 동안에 라는 표현은 during the day. the day에는 숫자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during을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년 동안은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숫자 표현 있죠? 2라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For 2 years 이렇게 돼서 여기다 for가 써야 되겠죠. for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for와 이번 기회에 during과 for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전치사 after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fter 뜻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뭐한 후에, 뭐뭐한 뒤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 after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절, 이 after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미안. 여기는 지금 전치사인 애프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공통점이 뭐냐면 얘는 뒤에 있고 얘는 앞에 있어요. 얘는 앞에 있고 뒤에 있어요. 즉, 애프터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애프터절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디에 속한다? 명사절 아니고 회용사절 아니고 부사절. 그 중에 어디에 속한다? 시간에 속하는 애다. 부사절이라는 거죠. 즉, let's meet at the bus stop. 자,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자, 근데 언제 만날 거냐? 학교가 끝난 후에 만나자.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인 meet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앞으로 옮겨갔어요. 자, 이렇게 보통 앞으로 문 뒤에 부사가 오는 경우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 전체 문장 수식을 합니다. 전체 문장을 꾸며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사를 꾸며주던 전체 문장을 꾸며주던 어차피 부사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난 후에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after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도 부사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거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after는 지금 F 다음에 그냥 school이라는 명사 하나만 있죠? 그래요. aft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fter는 접속사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전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fter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뒤에 뭐가 왔느냐로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는 그냥 명사인 한 단어가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전치사이구나. 이렇게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다 형광펜으로 별 표시 하나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while, after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용한 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주어 플러스 현재 시제를 쓴다.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우리가 will이나 be going to 같은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 자,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를 우리가 문법 시간에 세 글자로 이렇게 배우죠. 시, 조, 부.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뭐를 축약해서 쓴 말이죠?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문법 사항이니까 그리고 중학교 시험에도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그런 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he will call her. 자, 그는 그녀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will call이 동사고 그 다음 목적어죠. 자, 근데 이 when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화를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 그 다음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근데 내용상 그가 집을 떠날 때잖아요. 아직 떠나지 않고 야, 너 집 나갈 때 나한테 좀 전화 좀 해줘. 너는 앞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이거 미래 시제인 will live라고 써야 되는데 방금 배웠던 규칙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즉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live 끝에 s가 있는 3인칭 단수 형태의 lives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예문을 하나 더 써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if가 바로 부사절의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가 지금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의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죠. 전체 문장을 꾸며줬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내일 비가 내리면 이라는 미래 시간표인 tomorro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풍을 갈 거야. 내일 비가 내리면 나는 소풍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부분. 비가 내리면 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절대 무슨 시제를 쓰면 안 된다. 미래 시제를 쓰면 will rain이라고 쓰면 안 된다. 현재 시제로 게다가 인칭까지 맞춰서 3인칭 단수에 s까지 붙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그게 바로 뭐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가 대신해줘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 조, 부 문제를 맞추려면 일단 걔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아니면 지금 배운 부사절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접속사의 뜻을 외워서 그게 시간의 접속사인지 아니면 만약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조건의 접속사인지 이 두 개만 시조부에 해당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세 개 중에서 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해석을 통해서 시간, 조건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시조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게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접속사 while, 접속사 after, 부사절의 접속사 시간, 그리고 시조부까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